자, 여러분 UI UX는 우리가 지금 개발자, 우리 이름이 웹 퍼블리셔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다른 이름으로 UI UX 개발자라고 얘기했어요. UI UX 개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고 여러분들 우리는 GUI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요. 그래서 그래픽을 우리는 주요하게 다루는 분야다.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 뿌려지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 부분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UI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UI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너 기분이 좋니? 그럼 기분 좋니? 물어보듯이 UI 좋니? 물어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용성이라고 그랬죠? 사용성이 편리하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용이성, 효율성, 기억성, 오류성, 만족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만족해야겠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야겠죠. 그게 쉬워야겠죠. 기억이 잘 나야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UI가 이렇게 나왔고 UX는 재미 요소,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야 되거든요. 어떤 정보를 얻어갈 때 그냥 정보만 얻어도 물론 좋긴 한데 그냥 너무 딱딱하게 정말 가독성 떨어지게 또는 디자인이 감이 너무 없이 막 그런 데서 여러분들 웹 서핑을 한다면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UX라는 건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경험을 더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사적 의미로 경험이다. 그래서 어떤 그 UI가 있는데 그걸 경험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은 시간적 존재니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이트도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이 사이트 써보세요 라고 해서 광고까지 쫙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쭉 써봤더니 어떻더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통치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 평가가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평가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 사용자가 기대했겠지. 아, 이 사람이 하면 어떨까? 또는 이 사이트는 어떨까? 이런 기대가 있다가 경험을 해보고 이건 좋아. 이건 좋아. 근데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다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를 잘 경청해서 사이트에 이렇게 계속 반영시키는 회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걸 반영시키지 않고 우리가 만든 대로 써. 이런 회사들은 결국 도태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도태된 회사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 나간 세계의 기업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UX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UX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냥 무조건 재밌게만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사용자 기대, 경험, 반성. 자, 그래서 저희가 어제 뭐 이렇게 UX를 개선해서 모든 거를 다 표현하는 건 아니다. 바꿔라. UX를 개선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간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UX의 그 경험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필립스라고 여러분들 되게 유명하죠. 필립스 경험 디자인 연구소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경험의 흐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이거 경험의 흐름 얘기할 때마다 저희 누나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누나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예. 옛날 얘기인데 너무 옛날 얘기인데 우리 누나가 결혼을 이제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자꾸 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선을 봐. 선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싫어. 지난번 남자도 별로였어요. 이랬는데 이제 또 선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집에 들어서 엄마가 이제 막 물어볼 거 아니야. 야, 오늘 어땠니? 그 남자 어땠니? 별로였어. 또 별로야? 이런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 만난 남자가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마음에 들었나 봐. 제 누나가요. 그래서 누나에게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미안해요 누나. 그래서 그 옛날 얘기예요.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남자랑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거든 분명히. 근데 3시간을 통화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너 그 사람 싫다며 3시간씩이나 통화를 하네? 엄마가 그랬어요. 나는 싫은데 그 남자가 계속 말을 하잖아. 그래서 그냥 대답해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내내 한 전화만 하면 3시간 이상씩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달 딱 지나니까 결혼하겠대요. 그런데 이제 만나러 나갔을 때 이제 그런 거지. 이 경험의 흐름이라는 게 그래요. 기대를 하고 나갈 거 아니야. 이번 남자는 어떨까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인상이 딱 있어요. 첫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인상이 딱 그런 거 있잖아.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뭐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죠. 잘생기고 돈 많으면 최고인데 잘생겼거나 또는 돈 많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라. 그랬는데 뭐 못생겼는데 돈도 없다. 그러면은
완전 빵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상을 딱 봤는데 뭐 머리숱도 별로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별로였대. 진짜 별로였대요. 저희 매형 얘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보지 않겠지? 그래서 예, 유튜버 아니에요 저는요. 자, 그래서 요 인상을 딱 받았는데 이 사람 좀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계속 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을 가면 문도 착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있는데 자기를 딱 안 받쳐준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부딪힐 뻔했어 문을. 그때 딱 느낌이 딱 이상한 게 딱 온 거야. 이 남자가 나한테 결혼하기 전이니까 잘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지. 근데 이제 딱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저희 누나 얘기 아니에요? 자, 누나 얘기를 여기서부터 더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청소할 때 누워 있고 뭐 하라 그러면 발로 하고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지.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그리고 뭐 막 뭐 해달라고만 하고 뭐 남자가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문이 확 닫힐 때 내가 다칠 뻔했던 그 기억이 딱 나면서 이 남자가 처음에 인상이 어땠는데 발견의 단계죠. 디스커버리. 그래서 그런 게 발견이 됐었는데 그 남자 사용 설명서 뭐 이런 영화도 있지 않나? 드라마? 그죠? 사용해봤어. 사용해봤더니 남자 사용했다는 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사용했는데 이상한 거 진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 남자가 어떻게 했던 건 다 뻥이었구나.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그것이 기억이 쫙 나면서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그런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지금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 자체가 경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필립스 경험 디자인 연구소에서 지금 제가 한 것 같은 말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요 어떤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딱 읽어봤을 때 기대 인상 발견 사용 기억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우리가 이제 뭐 개발을 하던가 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또 하나의 그 흐름인데, 기대 인상, 발견, 사용, 기억.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경험에 대한 통찰과 요구사항이 생기겠죠. 통찰이 뭐예요? 이거 이러네 라고 단숨에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게 통찰과 요구사항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게 사용자 측면에서. 그 다음에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긴 컨텍스트라는 영어로 썼는데 뭐 맥락 없이 갑자기 뭐 얘기를 하니 뭐 우리가 흔히 맥락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흐름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맥락에 따른 워크플로우 공간 구성의 요구사항, 즉 흐름이 맞지 않는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에다가 갑자기 막 빨간 칠을 팍 하나 해놓고 막 거기에 창문도 일부러 깨가지고 디자인을 한다고 일부러 깨놨어. 위험해 보이기까지. 그런데 야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막 디자인을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문 하나를 디자인했는데 태자 위험해요. 저 유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들어가면 비잖아요. 막 이렇게 빨간색 어울리지도 않아요. 맥락이 없어 디자인. 그런 얘기예요. 흐름의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조력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술 전반 및 디자인 솔루션. 즉 기술 전반 및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잡을 때 그냥 허허 벌판에다가 그 맨땅에 헤딩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개발자 사이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옛날부터. 뭘 만들으래.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쳐가지고 만드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진 게 전혀 없어. 그럼 맨땅에 헤딩이라고 그래.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요. 밑 바닥부터 다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 그러니까 기술 전반 및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치가 반영된 좋은 밑바탕의 디자인과 그런 기술이 받침이 되어야만 경험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거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돌잖아요. 여기서 다시 일로 가죠? 네. 요걸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맥락과 조력자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 표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뒤부터는 뭐 더 뭐 구체적으로 경우의 흐름에 대한 얘기, 좋은 UI, UX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좋은 UX는 사용자에게 뭘 준다? 즐거움을 준다. 네. 어느 방송사에서는 즐거움은 끝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생각나네. 네. 즐거움. 그리고 사용자 니즈. UX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가 사용자 니즈예요. 왜 니즈가 뭐예요, 여러분들? 니즈? 영어로 보면은 요구하다. 이거거든요. 요구사항이 여러 개니까 S 붙여요. 그래서 needs라고 쓰고, 우리나라 말로도 요구사항이라고 안 하고 회사가 하면 다들 needs라고 그래요. 네, needs. 그러니까 needs라는 말을 잘 알아두세요. needs. 니들이 needs를 알아? 막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네, needs. 사용자 요구사항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UX는 그게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말은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그건 재미 요소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뒤에 거는 뭐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뒤에는 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우리 그러면 경험적인 내용을 한번 그 동영상 하나를 보면서 한번 UX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있죠? 영국에 지하철인데 사람들 다, 저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녀요. 힘들잖아. 이제 저녁이에요. 아, 스톡홀름이구나. 영국인 줄 알았는데 스톡홀름이에요. 영국은 딴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밤새 공사를 해, 사람들이. 계단에다가. 다음날 아침이 또 밝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밤새 없던 게 생겼죠? 네, 계단이 건반이 됐어요. 밟으면 음이 나요. 올라가면서 놀자. 네, 개도 올라가요. 사람도 올라가고. 나도 절로 걸어갈 것 같아요. 66%의 더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일로 더 많이 올라가요. 편한 건 에스컬레이터인데. 이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재미있는 쪽을 더 선택하게 된다는 거지. 즐거움을 주는 거, 느낌 있는 거, 감성적인 거. 네, 이게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사람 없는 시간에도 이렇게 노는 사람이 보이네요. 네,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실험들도 많이 했어요. 이제 여기 펀 티어리라는 이제 그 업체에서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데, 뭐그 분리수거 잘 안 되잖아요. 분리수거 만드는 기계다. 그게 영국 거였다. 분리수거 만드는 데다가 이렇게 그 집어넣으면은 이 사람한테 그 뭐지? 그거를 쌓아줘. 무슨 캐시 같은 걸 쌓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기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깡통인데 깡통 집어넣고 뭐 집어넣어서 구멍에다가, 그럼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분리수거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다음부터 자기 마일리지도 쌓이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도 되고 재미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많이 더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보고로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 UI, UX라는 거는요, 계단이란 모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계단의 기능을 좀 주고 재미있는 요소를 줬단 말이죠. 우리가 뭐 사이트들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뭐 앞으로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보겠지만, 보면은 재미 요소들을 되게 많이 넣어요. 재미 요소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딱 방문했는데 그 사이트가 막 글씨가 움직인다든가, 뭐 등장 액션이 있다든가, 뭐 마우스를 누르면은 어떤 반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그런 사이트들이 많죠. 이건 너무 최신 사이트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사이트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회사 사이트. 그러면 뭐 이를 넘기는 거 외에도 손가락으로 건드려서 넘어가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커지죠. 이렇게 확대. 왜?
당신 이거 보려고 합니까? 눌러보세요. 이거 보려고 합니까? 눌러보세요.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를 같이 가미를 하죠. 이런 것들은 UX에 더 가까운 거예요. UI 디자인은 원래 그냥 정적인 상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UX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통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마우스가 올라갈 때 뭐 이런 반응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다가 더 애드를 해준 겁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UI, UX 얘기할 때 그럼 UI가 기본이 됐는데 그럼 UI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개념적으로 확실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UX에 대한 거를 UI, UX에서 UI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실 분을 이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건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이 그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접해서 기능을 가능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게 인터페이스다.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개발자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잘 잡고 앞으로 계속 이 코딩을 해나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UI, UX 인터페이스의 개념까지 오늘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